그 안양에 있는 거 어바인 포스트인데요. 네, 안양의 어바인 버스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두 개를 말아야 되겠는데 59제곱미터 하고요. 네. 46제곱미터가 있는데 네. 이게 저 단독으로 있다가 네. 분양받을 때 두 채를 받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두 채인데 그 어떻게 팔 때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예, 그런데 그 분양받을 때 그 분양 그 신청서에 보면 그 46제곱미터는 3년 후에 팔아라고 돼 있거든요.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네. 예,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이걸 매도하시려는 그 목적은 있으신가요? 예, 작은 걸 먼저 팔아볼까 싶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작은 거 좀 처분하셔서 자금 운용에 좀 필요하신 거예요? 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고 두 개를 분양받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과 상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 그 단독주택의 건물, 땅 말고요. 건물 면적이 종전주택이니까 그 건물 면적 범위 안에서 예. 아파트를 두 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아, 땅하고 건물 같이 있는데 예, 아무리 땅이 넓어도 예, 건물이 만약에 그때 건물이 뭐 조그마한 단층짜리로 뭐 10몇 평이나 20평짜리가 하나가 있었다면 예. 아파트는 두 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두 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예. 얘기를 그냥 쭉 경청하세요. 예, 예. 그래서 두 개를 받게 됐다. 예.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원래 옛날의 재개발은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밖에 안 줬어요. 예. 그런데 건물을 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조그마한 다세대 빌라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한 채 주고 나는 건물만 지금 한 60평 되는데 2층, 3층 합치면은 1층이 뭐 20평, 3층이 뭐 20평, 뭐 그거만 해도 40평이잖아요. 막 예. 그렇게 평수가 큰데도 나도 한 채밖에 안 주니까 너무 불만이 큰 거야. 이거는 공평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 얘기해서 이제 바뀐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건물이 넓으면은 건물 면적 범위 안에서 두 채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거기에 적용돼서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대신에 국가가 한 채씩 줘야 되는데 두 채씩 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사람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채 중에 나중에 작은 거 하나 했는 거는 3년 이상 못 판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딱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제약 조건은 풀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예.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입주를, 한 채는 입주를 해야 됩니까? 해야죠. 민연해야 됩니까? 해야죠. 자, 2년간 입주를 해야 됩니까? 네? 한 채를 예. 내가 입주하려면 몇 년간 입주했다가 그 작은 거를 팔 수 있나요? 작은 거 파는 거, 그 입주 문제하고 관계없이 내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거는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예. 입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입주하고 관계없이 작은 거 한 채는 무조건 3년을 있다가 팔아야 돼요. 예. 근데 3년 있다가 팔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아요. 예.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내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1주택이니 내가 한 집에 살면 한 집은 이게 안 돼요. 그러세요? 네, 그렇게는 세금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요즘 이런 중과세네 이런 걸 종부세네 하니까 재개발 지역에 전부 다 1+1 하던 사람이 반대해갖고 나는 한 채만 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때문에 매도 방법이 떨어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물건은 작은 거잖아. 그죠? 예. 20평대 하고 그 다음에 뭐 10몇 평, 17평 뭐 이런 거 작은 거잖아요. 아니, 하나는 59제곱미터고요. 그러니까 59제곱미터가 20평 되잖아요.
예, 예. 59제곱미터가 그게 전용 면적이에요. 예, 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약 18평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46제곱미터. 그러니까 46이니까 이거는 잘해봐야 3으로 나누면 한 14평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네, 이렇게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둘 다 소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평대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예. 14평 정도 되는 거는 거의 수준 자체는 거의 투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투룸 수준에 들어오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나 둘 사는 사람이 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예. 세 사는 사람은 일로 안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혼자 사는 사람과 둘 사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게 역이라고요.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역하고 거리가 멀죠. 예. 그래서 입지적으로 요 작은 거하고 얘하고는 별로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예. 재개발해서 입주해버린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예. 이런 데는 여기서 그냥 거주하는 사람 위주의 단지예요. 범계역 근처나 평촌역 근처 이런 데는 작은 것들이 인기가 있겠지만 이런 데는 작은 것이 무조건 저런 역세권보다 더 좋은 인기를 누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개 다요? 굳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안 된다면은, 부부 간의 증여라는 게 있어요. 부부. 네. 이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둘 다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 이름으로. 집에 계시는 아내분 계시죠? 예, 예. 그러면은 작은 거를 아내한테 넘기는 거예요. 명의를. 그러면 그거를 네. 임대 아파트로 신고를 하면 안 될까요?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신고가 안 돼요. 아, 지금은 안 됩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아내한테 넘기고 예, 그걸 부부간 증여라 그래요. 예, 전세를 끼고 넘기고 예, 그러면 넘기고 나서 5년 더 지났다가 예. 팔면은 넘기는 가격이 아내가 매수 금액이 돼요. 예, 그러면은 좀 높게 넘겨 놓으면은 높게 넘기고 나서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것만 세금 내는 거예요. 예, 이해 가세요? 예, 예.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하여튼 부부간의 정의라는 게 있다. 그런 걸 이용하면 장기에 걸쳐서는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그러면 59제곱미터는 내가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아, 그건 상관없고요. 법은 없어. 그런데 예. 안 살고 팔면은 그거는 세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몇 년 살아야 됩니까? 그럼 살면? 지금은 2년요. 2년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법을 제 얘기만 듣지 말고요. 예. 꼭 세무사라도 찾아가서 상담을 꼭 하세요. 근데 선생님, 그거 아들한테로 정리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면 예.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제 의견을 드려도 예. 아내분한테 주는 건 되게 아깝나 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아니, 그러니까 아들 생각하는 거죠. 아들한테 아들도- 정리를 했을 때는 정려세가 나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냥 정려세를 계산해보고 예. 아들한테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내한테 가는 것이 유리한지 기타 등등을 예. 반드시 세무 상담을 받고 나서 하시라고요. 예. 그냥 연결되는 방송 하시는 분 이런 사람한테만 얘기만 딱 들고 무조건 하시지 말라고요. 저도 예, 예. 제가 말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제 고객들한테는 늘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참고고 세무 문제만큼은 반드시 그 담당자나 세무 상담을 받고 나서 해라. 예. 세무 문제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생활로 해야 돼요. 세무 문제 이외의 것은 그냥 제 얘기 들고 가면 돼요.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네.